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세계는 한국의 여러 산업들에 주목하고 있죠. 문화 콘텐츠, 반도체, 농업 등 다양한데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새롭게 가치를 드러내며 한국을 알릴 방위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 우리 지역을 무대로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지 강은호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뵈니까 김제와 전주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예. 반가운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직접 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MBC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북대 방산연구소장 겸 방산융합과정 주임교수 강은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아마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우선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을 만드는 곳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군복을 만드는 곳인가 예. 궁금해요. 어떤 걸 총칭하는 걸까요? 큰 범위로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걸 둘 다 한꺼번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특별히 무슨 학문적으로 정립된 그 개념은 아닌데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군이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에 특화된 물자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물자에는 크게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냐면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로 구분을 합니다. 무기체계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총이나 자주포나 탱크나 전투기나 함정 예. 그런 것들을 무기체계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 그다음 비무기체계는 그 무기체계가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들. 일테면 방탄모, 헬멧, 전투복, 전투화 뭐 네. 이런 것들을 비무기체계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 전체가 결합이 되어서 군에서 필요한 군수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가 방위산업을 얘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예. 이것은 우리 군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군이 왜 존재하는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군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국가 공동체가 공격을 받아서 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군이 전투력을 발휘해서 그걸 방어해내는 거거든요. 즉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과 국가 공동체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방위 산업은 우리 군이 이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무기체계와 그 무기체계가 전투력을 발휘할수록 도움을 주는 비무기체계, 즉 군수품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그럼 방위 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평화 지킴이 산업입니다. 네. 무기체계는 밖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평화 지킴이 산업으로 존재한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많은 선진국들이 방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무기체계가 가장 핵심적인 장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이 예. 전투를 발휘하는데 그 무기체계는 그 시대에 자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기술, 첨단 기술의 집합체, 종합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첨단 기술의 시험 통로, 테스트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15년 내지 20년 후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존립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예. 국방 분야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렇죠. 그 개발된 기술로 무기 체계로 체화해서 나라를 지키고 예. 그 개발된 그 기술을 약간의 톤다운하거나 수정 보완을 하면 예. 민수 분야에서도 통하는 기술, 첨단 기술들이에요.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수시장의 주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게 방위 산업이 가는 핵심 기술,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이에요. 아,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잘 아시는 많은 민수 기술들이 예, 방산 분야 무기체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면서 산업 발전도 이끌어가는, 즉 예. 부국가 강국을 동시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또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북대 방위산업 연구소가 있었어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 그렇다면 왜 생겼어라고 이렇게 하필 왜 전북대 이런 궁금증을 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북대 방산연구소가 생긴 것은 23년 11월경인데요. 얼마 안 됐네요. 예, 네.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립대 중에서는 최초로 생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방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생긴 과정이 있긴 한데 예. 최초로는 22년 제가 6월 말에 방해사업 청장으로 직을 끝으로 퇴직을 한 이후에 예. 전라북도 우리 김관영 지사님을 먼저 뵙게 됐고 네. 또 전북대 지금 현재 총장님이신 양봉 총장님을 뵙게 됐어요. 예. 근데 두 분이 전라북도 전체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육성에 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신소재 신기술 중심의 전라북도 방해 산업을 육성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뜻을 같이 해서 예. 전북대에서 활동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양 총장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 방산연구소를 국립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그렇군요. 정식으로 연구소 출범을 시켜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방산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발자취를 걸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어떠한 연역을 이렇게 또 지나오셨는지도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최초 시작은 공직 생활을 이제 행정고시를 1989년도에 합격한 이후에 예,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렇군요. 공직 시작을 하면서 최초 근무 부서가 처음에는 이제 병무청에서 병역 제도를 담당하는 예. 그 사무관으로 일을 하다가 국방부 본부로 옮겨서 국방부 획득실이라고 해서 예, 지금 방위사업청이 하던 일에 전신으로 했었던 예. 원로 조직 거기서 일을 해오다가 방위사업청을 2006년도에 최초 창설할 때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네. 방사청에서 일을 하게 됐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옛날 청와대 네.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실에서 이 무기체계나 전력증강 전체를 담당하는 행정관 선임행정관을 하고 어우. 방사청으로 다시 야. 복귀를 해서 다양한 직책 국장급을 하다가 예, 차장 청장 그러니까 20년 말에 네. 내부 출신으로 최초 방해사업 청장직을 그때가 이제 11대 청자. 11대 청장 그리고 퇴직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거의 뭐 방위사업청에서는 거의 뭐 개청 초기부터 주요 보직까지 또 청장까지 해오면서 방위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 분야를 꿰뚫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방위 산업 발전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도 많으셨죠? 제가 기억하는 한 1970년 8월경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창립하면서 이 나라 방위산업, 방산 관련 연구와 방위산업 발전이 시작되었거든요. 예. 근데 1970년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소총 한자로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입니다.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스스로 소총 한자로 못 만들었고 스스로 어떤 무기체계도 만들지 못하고 맞아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우방국의 네. 그 이전품을 가지고 맞아요. 나라를 지키던 시기인데 단 50년 내지 60년 이 단기간 내에 민주주의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와 똑같은 궤적이 방산 분야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 갑니다. 단기간 내에 소총 한자로 못 만들었던 나라가 예. 연구진들의 헌신, 방산 기업을 지켜온 기업 현장의 분들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관된 자세 그리고 노력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KF-21이라는 최첨단 네. 전투기 4.5세대 전투기도 이제 뭐 완전히 시험백 완전히 성공을 네. 했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나라 흔치 없어요. 않잖아요. 예. 그리고 잠수함 기술,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세계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고 네. K9 자주포는 자주포 시장이 세계 7, 8% 시장을 네. 점유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의 모든 첨단 무기 체계에서 세계 최강 국가로 등극한 정말 거의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나라에 네. 속합니다. 그 K9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예. 이집트하고 예. 계약이 굉장히 컸죠. 예. 네. 처음 이제 청장이 2020년 말에 돼서 예. 이집트를 처음 방문한 것은 21년 한 4월 말 5월 정도 방문했던 것 같아요. K9 자주포 관련 수출 협상이 한 그 전에 이미 한 10여 년간 이집트하고 우리 방산 기업 간의 논의가 있었는데 꽤 길게 예. 있었네요. 근데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그 북한하고 직접 그 대면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은 가고 싶은데
그냥 질질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 가서는 이제는 방산 관련해서 수출 관련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정부 관계자가 가면 제가 청장으로 갔으니까 그쪽 국방장관이나 네. 장관급들도 직접 만나게 되니까 그 만나는 현장에 기업 대표자를 동시에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기업 대표자 그쪽 장차관급 만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동시에 만나서 협상 같이 했고 그 과정에서 급진전이 돼서 네. 약 2조 원대 자주보호 그렇군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도 무기를 만든 나라들이 있잖아요. 물론 흔치는 않지만 예. 우리나라의 이런 그 수출의 그 성과들은 어떤 부분에서 큰 강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관련해서 그 방산 분야 최고 강점은 예.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걸 기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기술력. 말씀드린 대로 무기체계는 그 시대 그 나라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력의 종합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예. 다른 우방국에서도 그 무기체계를 수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세계 한 예. 9위 정도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런데 1위인 미국은 비교 대상 아닐 만큼 그렇죠. 격차가 크고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네. 거기에 이제 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이렇게 끼어 있는데 2위부터 우리나라까지 그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기술 격차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 특정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앞서는 분야도 있고 네. 거기에 이 기술력에다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무기 체계는 자국에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다른 네. 나라에서 제조하면 내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즉 제조업 능력이 있을 것.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제조업 능력 관련해서는 우리 방산 분야도 세계 한 3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네. 세층 가성비,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우리가 결합된 것은 뭐냐면 우픈 현실일 수 있는데 예.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과 대적하기 때문에 예. 무기 체계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성능 개량을 하고 기업이 생산을 해요. 그렇군요. 방산 분야의 시장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공급 능력도 상당히 좋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작동한단 말이 공급 능력이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군이 끊임없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체의 실체적인 현장의 노하우와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축적되는 세상이 많지 않거든요. 예. 세계를 맨날 전쟁하고 있는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몇몇 나라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이 축적되면서 공급 능력까지 갖추고 네네. 그런 기술력을 갖춘 세계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50년간 축적된 기술 능력과 방산 기업의 경영 혁신 노력이 결합이 된 가격 경쟁력에다가 이것이 결합이 돼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세계 여러 가지 혼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K방산이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무기체 개발 역사 과정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개발 어떤 게 트랙이라고 하나요? 경로를 거친 것 중에 하나 우리 전투기 개발의 역사인데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무기체계보다도 더 첨단 기술이 결합된 무기체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전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최초에 90년대 한 초중반부터 이 전투기까지 개발하고자 하는 야심작 꿈을 방산 현장에 있는 분들, 우리 공군과 방산 기업인이나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있는 연구진들도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최초에 우리가 어떤 대형 그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그때는 대부분 도입을 할 때니까 네. 도입을 하게 되면 절충구역이라는 형태로 뭐를 하냐면 기술이 이전 받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차곡차곡 다져오면서 쌓아옵니다. 예. 그래서 최초에 90년대 후반에 기본 훈련기라는 걸 개발을 우리가 시도를 해요. 그 네. 개발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바로 고등훈련기라고 해서 예. 초음속에 가까운 T-50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네. 그 수출도 많이 됐거든요. 예. 그 개발 프로젝트 바로 시작을 해요. 어떤 면에서 무모할 수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개발에 성공을 해요. 인도네시아나 몇 나라에 수출까지 합니다. 그게. 예. 그 과정에서 그 개발된 고등훈련기를 전투기로 개조하는 FA-50 사업을 시도를 합니다. 그 축적된 기술 기본으로
지금 KF-20이라고 하는 F-16보다 약간 더 좋은 아주 미디움급 중에서 좋은 전투 개발을 시도를 합니다. 네. 그 시작점을 보면 2001년도 3월경에 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공사 졸업식에 가셔서 한국형 우리만의 전투기 개발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어허.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근데 사이가 보면 최초 기본훈련기 할 때 끝나기 직전에 고등훈련기 개발 꿈을 갖고 시작을 하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로급 전투기 개발을 또 시도를 하고 그 초기 단계 때 아예 좋은 전투기 개발까지 꿈을 가져버리고 그러니까 로드맵이 굉장히 축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무모하지만 과감한 도전도 같이 결합돼서 해나가고 그것이 실패 없이 가요. 저는 개발 현장에 있었던 개발자들, 그다음에 우리 공군의 기획자들, 그다음에 정책한 사람들 모든 분들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에서는 이런 방위산업이 전방위적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무기체제 또는 뭐 비무기, 특히나 요즘에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국가 간의 정보 또는 그 정보를 새나가지 않기 위한 또 그런 체계들 이런 것들도 전방위적으로 이 방위산업이라는 게 뭐 범위줄을 한정 지을 수 없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는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또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전북대 방산연구소가 말씀하신 전 분야를 커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전북대 방산연구소 핵심은 전북 방위산업 발전하고 그 궤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신산업, 바이오나 아니면 2차 전지나 이런 거고 방위산업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이쪽 방위산업이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고 그렇군요. 근데 전라북도 가지고 있는 방산반의 최고 강점은 탄소 섬유라고 하는 소재 분야. 탄소. 그다음에 최근에 부각된 2차 전지 관련. 예. 그다음에 바이오도 직접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렇군요. 이 분야가 어우러져서 전북대 방산연구소는 전라북도 방산 육성 그러면서도 전체 방위산업 발전에 근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나 프로젝트 관리를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네. 전북대 내에 방산용학과정이나 방산학과도 그런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방산 모 기업 몇 개의 기업하고 그 전략적 포괄적 협력 MOU를 맺고 있는데 그 집중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방산 관련 AI, 방산 관련 그 소재 특수 소재, 예. 향후에도 계속 필요로 하는 소재 관련 분야. 그다음에 방산 관련 어떤 반도체나 그 관련 기술들, 그다음에 방산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그 PGM이라고 해서 예. 정밀 유도 무기하고 관련된 쉽게 생각하면 아주 최첨단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예. 나중에는 다 로봇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예. 사업을 관리하고 또 연구도 하고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좀 특화된 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키워하겠다라는 이야기였던 거고 거기에 기여하려고 거기에서 이제 뭐 하고. 탄소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예. 바이오는 뭐 수소와 농생명까지도 같이 포괄하고 있는 드는데, 걸까요? 예, 국방 분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연구되는 분야가 예. 뇌과학 분야하고 합성생물학 분야입니다. 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무기 체계는 누구냐? 뭐냐? 사람입니다.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사람이 가장 좋은 무기인 셈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분야가 두뇌 수준이 정교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예. 미 국방성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게 AI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AI는 기본적으로 지능의 수준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통합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잖아요. 거기에 뇌과학도 깊게 연구합니다. 집중 연구가 될 수 있고 거기에 합성생물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저 바이오 관련 내용들은 뭐 깊게 들어가면 좀 너무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 미래 한 3, 40년 후에 예. 로봇 개가 있고 로봇 감시기관이 있는데 이 개가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데 조금 가는데 그 배터리 충전을 풀뜯어먹으면서 한다. 네. 길가에 널려 있는 풀뜯어먹으면서 한다. 오. 허풍 떠는 얘기일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예. 어떤 인류사 총체적인 과학 기술하고도 굉장히 크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우리 지역 말고도 기존의 방산을 또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지역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은 그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을까? 그게 뭐 지역의 지리적 위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뭐 나고 자란 아니면 여기서 키워가고 있는 어떤 소재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등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제 큰 틀에서 그 기본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첫 번째 전라북도 방산을 발전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기술이나 기존에 있는 지역하고 충돌하지 않는다. 방산 전체 울타리를 광주리 자체를 키우는 방식으로 한다. 즉 신기술 신소재에 집중해서 전체 그릇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예.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리딩 역할이다. 그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타 지역하고 경쟁해서 타 지역의 산업을 끌어오거나 뺏어오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타 지역과 우리 전라북도 가지고 있는 강점을 결합시키면서 예. 서로 시너지 효과, 즉 융합을 하겠다는 융합하고 말씀이시죠? 발전시키는 그 쪽으로 방산을 일으키자. 예. 거기에 전폭적으로 우리 지사님 철학도 그러신 것 같고 우리 양봉 총장님 철학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노력을 하는데 전체 분야 흐름에서 방산 분야의 신기술 흐름 나타난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최근의 전쟁 양상을 보면 세칭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위력을 눈으로 보잖아요. 네네. 드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짜리 조그만 드론이 예. 15억, 20억짜리 탱크 전차 장갑차를 잡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기술이 접목됐을 때 그 무기체계의 성능의 효과는 몇백 배 늘어나고 그렇죠. 우주 기술이 접목된 통신의 힘, 감시의 힘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존에 우리 방산, 다른 거의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술들은 신기술이고 신분야예요. 기존의 지역에서는 아직 연구를 덜 하고 있고 신속하게 기존이 방산 기반이 깔린 지역에서는 일이 확 전환하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필요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할 분야고. 전라북도는 기반은 괜찮다고 봐요. 잠재 역량이. 과거에 소재 많은 분야를 투입해 왔어요. 예. 탄소 섬유에. 근데 우주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흐름이 대세를 차지하는 분야에서는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강해야 되거든요. 탄소 섬유가 가장 적합합니다. 여기에 이미 효성이라고 하는 좋은 기업이 와서 대규모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네네. 우리 방산기업의 데코카본도 있고 또 그 드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2차 전지류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 뭐 비나텍이나 여러 회사들도 많이 있고 예. 그 기반들이 잠재력들이 괜찮게 깔려 있는 상태예요. 이 분야를 새롭게 활용을 해서 전체 방산 분야의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도록 하자. 즉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장점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모아놓고 힘을 몰려가 보니까 아주 좋더라. 그리고 새로운 방산의 흐름에 가장 적합하더라. 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이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예.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방산 기반이 약한 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요? 기존의 방산 기반이 네. 그 강한 지역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못하죠. 이미 거기에 걸려져 있는 산업이 있으니까. 균형과 분배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네. 전라북도는 방향도 거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게 기반이 몰려 있는 데다가 예. 세칭 기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지니까 우리가 잘 그리면 된다. 되고 색연필은 곳곳에 있으니 예. 잘 골라서 선택과 우리가, 집중이 예.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 지사님과 뭐 총장님이나 전라북도에 있는 좋은 리더분들이 예. 공감하고 같이 모으고 있다. 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럼 소장님 어찌됐든 그 연구소에서는 뭐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겠지만 예. 결국에는 그것이 실물로서 뭔가 테스트도 돼야 되고 또 개발도 되려면 규모 있는 산단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요거까지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주시 바로 옆에 TP도 있고 그 산단 공간도 있고 예. 포화 상태가 아니잖아요. 타 지역의 경우는 많은 포화 상태가 있고 예. 신기술 새로운 집산지를 만들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우리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공간적인 여건이 있는데 네. 방산 분야 신기술 실증센터로 새만금만큼 좋은 부지가 없습니다. 넓은 공간에다 360을 다 둘러봐도 다 보이잖아요.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평선 또는 수평선. 예. 방산 분야 신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때 다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공역이라는 측면에서도 예. 자유롭고 넓은 공간이 있고 그러면서도 접근성도
기존의 방산 기업들이 경남 창원이나 구미, 대구 아니면 경기도 지역 대전에 몰려 있는데 네네. 딱 그 중간 지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신기술을 실증을 하고 거기에서 신기술이 실증된 것을 즉시 거기서 생산하려고 한다면 공간적 여건으로도 새만금 지역이나 전북 TP 지역은 아주 좋은 공간을 갖고 네.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재 양성도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신입생을 관련 학과에서 모집할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너무 고맙게 우리 전북대에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국립대에서는 최초로 방산 융합 과정을 작년 2학기에 처음 개설을 했어요. 예. 융합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복수 전공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북대 내에 좋은 공대 내에 10개 과가 네네. 합동으로 연합을 해서 예. 방산 융합 과정을 개설을 했고 예. 10개 과에 다닌 학생들이 자기 주전공 이외에 복수 전공처럼 방산을 전공으로 삼고 네. 36학점, 12학점 면제되기도 하는데 예. 집중해서 전공을 하거든요. 예. 그 과정을 개설을 했고 예. 이미 그다음에 26년도에 처음 신입생을 모집을 목표로 네. 순수 방산학과 개설을 위해서 오. 지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마 전라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흐름을 가게 되면 네. 방산 신기술 신소재 분야 우리나라 전체 방산 분야를 리딩하는 그 허브처럼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나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인재 양성 관련해서도 가장 주도적인 도와 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다듬고 또 이제 키워가고. 과정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정식 선수도 과정으로. 학과로서 예. 내년에 또 출범을 하게끔 되는 거군요. 예. 그 네.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 학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성장과 더불어서 또 국력을 높이는 데도 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실행에 옮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예. 가장 좀 보람찼던 경험, 기억이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방산 분야에 있던 사람이니까 예. 그 눈에 보이는 무기 체계가 개발돼서 나올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또 KF-20이라는 전투기 그런 최초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업을 살리는 역할을 제가 또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21년 4월 9일 최초로 공장에서 생산돼서 이렇게 나오는 행사를 롤아웃 행사라고 하는데 예. 그때 아주 중요한 무기체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에 참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시고 롤아웃 행사를 했는데 그때 좀 뭐 그 행사 사회도 보고 죽었다고 했는데 마치고 나면 펑펑펑 울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두 번째는 네. 3,000등급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가장 좋은 잠수함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 예. 장보고 3라고 해서 1번 함을 제가 사업관리본부장 시절에 처음으로 바다에 진수를 했어요. 진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수 처음 물속으로 자망을 시작할 때 제가 들어가 탔거든요. 네. 승인을 받아서 오,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증명 떠오르는 걸 증명되면 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 배가 내가 관리한 사업이 이 배가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무태 안 타고 밖에 있다고 내 인생이 떠오르겠냐. 나도 죽는다 이거 나 타야겠다. 그래서 타고 처음으로 이게 50m 바다 그까지 들어가는 네. 그때의 기억은 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 안전하게 네. 그다음에 소모 하나도 없이 네. 그 작동을 보고 그때 가장 행복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 및 인사 메시지를 끝으로 저희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뭐 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도 많이 있고 국민들이 참으로 좀 힘들어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함께 온 분으로서 우리 새해 인사를 또 국민들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그 MBC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나마 그 함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직생활하는 기간 중에 제가 체득한 것은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일수록 제대로 극복해서 한 번 더 점프하더라. 방위사업 관리 과정에서도 그랬고 요 최근 상황에서도 제가 미국에 있는 다른
주요 싱크탱크 연구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무지하게 경탄연으로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방위산업도 방산비리라는 단어가 꼭 따라다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지금은 K방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산불모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방산불모지인 것은 지금 상황은 분명하지만 지난 10여 년 이상을 우리 도민들께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방산 분야의 기반을 깔아주셨습니다. 이제는 꽃 피울 때가 되었다. 올해 내에 그리고 짧은 미래 내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약속을 드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회복력 그리고 위기를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는 도전적이면서도 결단력 이것이 빛을 발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방위산업에서의 큰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진정한 국력 그리고 진정한 지역의 힘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